도입부 앤드 포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주방에 있는 그 과일, 수년간 믿고 먹어왔고 의사 잡지 광고에서까지 추천해온 그 과일이 사실은 당신의 몸을 약화시키고 정신을 흐리게 하며 내부 노화를 가속화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많은 노년층이 아직 알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흔히 추천되는 일부 과일은 단 일주일 만에 염증 수치를 300% 이상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과일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몇 시간 후 극심한 피로 불안정함 집중력 저하 다시 찾아오는 허기를 유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일들은 여전히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건강식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60세가 넘은 분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식단 실수가 아닙니다. 이는 조용히 진행되는 위협입니다. 이 과일들은 근력을 약화시키고 심장에 부담을 주며 관절 통증을 악화시키고 눈에 띄는 신호 없이 기억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년층이 영양조언을 충실히 따르는데도 해마다 건강이 나빠진다고 느끼는 이유, 그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모든 과일이 노화된 몸에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 과일들은 반대의 효과를 보입니다. 동맥을 회복시키고 만성염증을 진정시키며 뇌를 보호하고 균형 감각과 안정성을 개선해 수십 년 전의 활력으로 움직이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피해야 할 과일 4가지와 매일 섭취해야 할 과일 4가지를 공개합니다. 모든 내용은 동료 검증을 거친 과학 연구와 실제 환자 결과에 기반합니다. 60세 이상이시거나 그런 분을 걱정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가장 자주 먹는 과일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답변이 또 다른 노년층이 조용히 건강을 해치고 있던 원인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포도 앤드 농약, 60세 이후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과일은 포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목록에서 포도를 보고 놀랍니다. 해롭지 않아 보이고 먹기 쉽기 때문에 쿠키나 사탕보다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해 냉장고에 늘 두고 계신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포도가 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혈당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포도에는 빠르게 흡수되는 천연당이 많지만 이를 늦춰줄 식이섬유는 거의 없습니다. 즉, 포도의 당분은 거의 그대로 혈류로 들어갑니다. 젊은 사람은 이를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세포의 반응이 둔해지고 췌장은 더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급격한 혈당 상승 갑작스러운 하락입니다. 이 하락은 한두 시간 내에 떨림, 피로, 어지러움, 짜증, 머리가 뿌옇게 되는 느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를 이유 없는 에너지 저하나 조후의 극심한 피곤함으로 표현하지만 자신이 먹은 과일이 원인이라는 사실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과일에서 오는 당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인 혈당 급등은 당뇨 전단계 제2형 당뇨 위험을 높이고 혈관 스트레스, 염증 가속, 신경 손상, 기억력 저하, 심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포도는 포만감을 주지 않아 무심코 계속 먹게 된다는 점에서 더 위험합니다. 또 하나 간과되는 문제가 농약 잔류입니다. 포도는 잔류 화학물질이 가장 많은 과일 중 하나로 꾸준히 지적됩니다. 껍질이 얇아 세척 후에도 농약이 내부까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화로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 이 물질들이 축적되어 염증 호르몬 교란 만성 피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포도를 절대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매일 먹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먹을 경우 10에서 12알 정도로 제한하고 견과류나 요거트 같은 단백질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해 혈당 충격을 줄이세요. 노년층에게는 더 나은 선택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파인애플 앤드 브로멜라인. 두 번째 과일은 더 놀라울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입니다. 소화와 체중 관리에 좋은 슈퍼푸드로 자주 홍보되며 브로멜라인이라는 강력한 효소가 들어있어 건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파인애플이 생각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브로멜라인입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젊을 때는 위 점막이 두껍고 튼튼해 이런 강한 물질로부터 보호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보호막은 얇고 취약해집니다. 그 결과 브로멜라인은 음식뿐 아니라 위 점막 자체를 자극하고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만 먹어도 속쓰림, 메스꺼움, 소화불량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위산역류나 예민한 위를 가진 분들에게는 증상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궤양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인애플은 산도가 매우 높습니다. 자연 pH가 위산과 비슷해 노화된 소화계에서는 강한 산 플러스 단백질 분해 효소라는 위험한 조합이 됩니다. 특히 공복 섭취 시 식도와 위 점막 손상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혈당 영향도 큽니다. 흡수가 빠른 당이 많고 섬유질은 적어 혈당을 급격히 올린 뒤 강한 탈진감을 남깁니다. 가장 심각한 위험은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파인애플은 간의 약물 대사를 방해해 항응고제의 효과를 과도하게 높이거나 항생제 진정제의 흡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약을 복용하는 노년층에게는 건강 간식이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인애플은 일상적으로 먹는 과일이 되어서는 안 되며 먹더라도 극소량으로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피해야 합니다. 오렌지 앤드 약물. 세 번째 과일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건강의 상징으로 믿어온 오렌지입니다. 수십 년간 면역과 비타민C의 대표주자로 여겨졌지만 60세 이후에는 예상보다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산성 노출입니다. 오렌지는 구연산 함량이 높고 나이가 들수록 치아 범낭질은 자연스럽게 얇아집니다. 매일의 산성 노출은 범낭질을 침식시켜 시림, 충치, 잇몸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영양 섭취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문제는 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노년층에서 오렌지는 속쓰림과 역류를 악화시킵니다. 가벼운 증상이라도 지속적인 식도 자극은 만성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관절 염증입니다. 놀랍게도 감귤류는 일부 노년층에서 관절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변화하면서 산성 성분이 염증 반응을 자극해 무릎과 고관절의 뻣뻣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농약 문제도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더라도 농약 잔류물은 과육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노화로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 이 잔류물이 축적되어 피로와 면역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약물 간섭입니다. 오렌지의 특정 성분은 콜레스테롤 약, 혈압약, 일부 항우울제를 처리하는 간 효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부작용이 더 강해지거나 예상치 못한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가 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60세 이후에는 매일 먹는 습관을 피하고 약 복용 시간과 멀리 떨어뜨려 가끔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타민C는 산도가 낮은 베리류나 파프리카에서도 더 안전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바나나 앤드 혈당. 네 번째 과일은 거의 모든 노년층이 안전하고 이상적이라고 믿는 바나나입니다. 씹기 쉽고 저렴하며 칼륨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바나나가 혈당 소화대사 건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혈당 지수입니다. 잘 익은 바나나는 비교적 높은 혈당 지수를 가지며 갈색 반점이 생길수록 당 흡수는 더 빨라집니다. 인슐린 반응이 느려진 노년층에게는 급격한 혈당 상승과 하락을 초래해 섭취 후 갑작스러운 피로와 졸림으로 나타납니다. 장기적으로는 췌장 부담과 인슐린 저항성을 키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소화 둔화입니다. 노화로 장운동이 느려진 상태에서 특히 덜 익은 바나나에 포함된 탄닌은 소화를 더 늦춰 복부 팽만과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관절 염증입니다. 놀랍게도 감귤류는 일부 노년층에서 관절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변화하면서 산성 성분이 염증 반응을 자극해 무릎과 고관절의 뻣뻣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농약 문제도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더라도 농약 잔류물은 과육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노화로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 이 잔류물이 축적되어 피로와 면역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약물 간섭입니다. 오렌지의 특정 성분은 콜레스테롤 약, 혈압약, 일부 항우울제를 처리하는 간 효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부작용이 더 강해지거나 예상치 못한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가 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60세 이후에는 매일 먹는 습관을 피하고 약 복용 시간과 멀리 떨어뜨려 가끔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타민C는 산도가 낮은 베리류나 파프리카에서도 더 안전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바나나 앤드 혈당. 네 번째 과일은 거의 모든 노년층이 안전하고 이상적이라고 믿는 바나나입니다. 씹기 쉽고 저렴하며 칼륨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바나나가 혈당 소화대사 건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혈당 지수입니다. 잘 익은 바나나는 비교적 높은 혈당 지수를 가지며 갈색 반점이 생길수록 당 흡수는 더 빨라집니다. 인슐린 반응이 느려진 노년층에게는 급격한 혈당 상승과 하락을 초래해 섭취 후 갑작스러운 피로와 졸림으로 나타납니다. 장기적으로는 췌장 부담과 인슐린 저항성을 키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소화 둔화입니다. 노화로 장운동이 느려진 상태에서 특히 덜 익은 바나나에 포함된 탄닌은 소화를 더 늦춰 복부 팽만과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영양 불균형도 문제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은 많지만 마그네슘과 보호 항산화 성분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바나나 위주의 과일 섭취는 뇌와 근육을 보호하는 중요한 성분을 놓치게 만듭니다. 바나나는 금지 식품은 아니지만 60세 이후에 주식 과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먹을 경우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고 너무 익은 것은 피하세요. 다행히 혈당 급등 없이 칼륨을 공급하는 대안은 많습니다. 석류 앤드 블루베리. 이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봅시다. 어떤 과일들은 60세 이후 더 강력한 효과를 보입니다. 첫 번째는 석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한 날에만 먹지만 세포 노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깊습니다. 석류의 핵심은 세포 정화 시스템을 돕는 데 있습니다. 노화로 손상된 세포와 비효율적인 미토콘드리아를 폴리페놀이 유롤리틴으로 전환되어 세포 재활용을 활성화합니다. 이는 혈액순환 에너지 정신적 명료성을 개선하고 동맥벽 두꺼워짐을 억제해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를 향상시킵니다. 강력한 항염 효과로 혈관과 관절 부담도 줄여줍니다. 권장량은 하루 석류 반개 또는 무가당 석류 주스를 물에 희석해 섭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작지만 뇌 보호 효과는 매우 큽니다. 안토시아닌은 혈내장벽을 통과해 기억과 집중을 담당하는 부위에 직접 작용합니다. 블루베리는 뇌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 간 소통을 개선하며 혈당 조절과 인슐린 감수성도 높여 오후 피로를 예방합니다. 눈의 미세혈관을 보호해 시력 저하도 늦춥니다. 체리 앤드 아보카도. 세 번째 과일은 체리입니다. 체리는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라 염증 완화와 수면 개선을 돕는 자연 도구입니다. 안토시아닌과 케르세틴은 진통제와 같은 염증 경로에 작용하지만 부작용은 없습니다. 관절 뻣뻣함이나 고관절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유익하며 요산 수치를 낮춰 통풍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체리는 멜라토닌의 자연 공급원으로 60세 이후 감소하는 수면 호르몬을 보완합니다. 저녁에 신선한 체리 20개 또는 무가당 타트 체리 주스를 권장합니다. 네 번째 필수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체내에서 당처럼 작용하지 않으며 뇌 심장 근육을 위한 집중 영양원입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LDL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당 함량이 거의 없어 혈당 급등 없이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바나나보다 칼륨이 많고 지용성 영양소 흡수를 크게 높입니다. 루테인과 비타민 K는 기억력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루 아보카도 반개가 적당하며
석류 블루베리 체리와 함께 60세 이후를 위한 완성된 전략을 이룹니다. 결론 앤드 최종 메시지. 결국 매일 무엇을 먹느냐가 어떻게 나이 드는지를 결정합니다. 60세 이후 과일은 중립적인 음식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건강을 해치고 어떤 것은 독립성을 지켜줍니다. 포도는 혈당 급등을, 파인애플은 위 자극과 약물 간섭을, 오렌지는 치아와 관절 손상을, 바나나는 혈당 불안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60세의 몸은 30세의 몸과 다르게 당과 산을 처리합니다. 하루 한 컵, 생과 또는 냉동 모두 좋습니다. 반면 석류는 세포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블루베리는 기억력을 보호하며, 체리는 통증을 진정시키고, 아보카도는 대사를 안정시킵니다. 잘 늙는다는 것은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더 똑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포도 대신 블루베리, 바나나 대신 아보카도를 선택하는 작은 변화가 시간이 지날수록 큰 차이를 만듭니다. 노화는 통제 불가능한 과정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매일의 선택에 반응합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통증이 아니라 조언을 따르는데도 몸을 잃어간다는 무력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오래된 조언들이 실제 노화의 작동 방식에 맞게 업데이트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에게 명확함과 자신감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일 하나를 바꾸는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다른 노년층과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의 건강 회복에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통제력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함께라면 존엄과 힘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